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현인 전세현 장관과 전 국정원장이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그리고 현 통일부 정동영 장관 등은 각각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장소를 지난번에는 김정은이 분계선 넘어와서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6월 30일 날 2019년. 근데 이번에는 아마 올라오라고 올 겁니다. 김정은이 한번 내려왔었으니까 트럼프도 올라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 뭐 이러면서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제 북한 인민들은 그냥 막 이렇게 만세 부르고 이렇게 돼 있죠. 이야,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하고 만나기로 했던 회담이 지금 깨졌다면서요. 나가리 됐어요. 트럼프로서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김정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뉴스 메이킹을 해야 되거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바로 직전에, 월요일부터 근무하지만은 케빈 킴이라고 2019년 그때 스티븐 비건 밑에서 북미 실무회담에 관계가 했던 사람입니다. 네. 2019년 때 10월 30일인가 스톡홀름에서 북미 회담을 했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을 만났고 더구나 그 한국어 능통자니까 그 트럼프 일기 때 일을 했던 사람이고 케빈 킴을 대사 대리로 임명한 사실, 그다음에 그 판문점 견학을 중단시킨 사실, 그다음에 CNN이 그렇게 뭐냐면 취재를 위해서 판문점 견학 중지시켰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가 월북에서 북측의 판문각이나 혹은 개성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올라가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움직여서 남북 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트럼프가 탁 던져주잖아요. 핵 보유 국가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만나면은 제재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 와. 다 내줬네. 다 내줬어. 엄청난 거예요. 다 내줬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이 기회를 포착해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핵 보유국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고 제재 해제를 받아낸다고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경주에서 트럼프 시진핑 회담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진핑한테 그렇게 뉴스 포커스를 맞춰줄 생각이 없어요.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덮어야 되는구나. 트럼프. 내가 스타가 돼야 된다. 언론 독점력이 강한 사람. 북미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비하면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전망 수준이었습니다만 이제 다가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내일 사이 북이 하든 안 하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이든 아니면 다음이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게 될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뉴클리어 파워다, 그다음에 생션 문제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북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6년간의 적대와 대결 그리고 단절과 공백 기간을 이제 전환해서 다시 이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 국면 그리고 남북 간의 다시 이 화해 협력의 국면으로 가서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산물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단 입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체의 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
이 북미 정상회동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이 국민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동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지난번에 3차례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권위와 위상이 만방에 떨쳐졌다. 그리고 정치 외교사에서 가장 큰 승리였다. 이렇게 말한 입장에서 저는 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편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는 경주 에이펙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에이펙의 성공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남 순천대 강연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도 차기도 전에 방송하러 간도 일어서니까 법무부장이 막잖아요. 그렇게 안 보셨어요? 그게 무슨 국무회의예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자, 한덕수는 수원브라더스에 의해 구속은 기각되었으나 방주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도 변경되었으니 살아서는 다시는 세상 구경을 못할 판결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융치료도 받아야지요.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직 총리의 재판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한 민주주의의 생존 투쟁이자 그 책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 재판의 첫 판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서 이르면 11월 중 나올 것이라는 소식은 이 심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선언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잣대가 내란 방주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더욱 엄중해진 것은 상징적이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절차적 정당성의 외관을 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방주를 넘어 내란의 핵심 조력자로서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으로 단죄했기에 이제 형사법정은 이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개인적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이 재판의 진정한 의미는 형사처벌을 넘어 국민적 위자료 공동소송이라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반격에 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 소송이 유독 계속되는 재판부의 까다로운 절차 속에 진행되며 소송 간의 피로감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공동소송재판부는 순조롭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전 국민이 사법정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명확히 열어놓았다. 이 창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국가 권력의 폭주로 인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전체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감을 사법적으로 인정받고 그 책임을 가해자들에게 묻는 주권자들의 직접 행동이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1월 판결은 내란 관련 공동소송에서 첫 번째 대량 금융치료 인정의 깃발이 될 것이다. 일단 한덕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위자료 지급 책임 인정이 쉽다. 이는 김용현, 이상민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자들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한덕수 공동소송 재판부는 이 거대한 국민적 염원에 응답하여 법치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다행이다. 지금이야말로 주권자들이 나설 때다. 한덕수 판결은 법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선명하고 단호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후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이 사법적 심판의 행진에 동참할 것이다. 그 물결은 가늠하기 힘들다. 그것이 바로 파괴된 헌정을 재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길이다. 이 역사적 순간을 위해 지금 윤석열, 김건희 관련 소송이 유독 계속되는 재판부의 까다로운 보정명령 세례를 끝까지 이겨낼 것이다. 이성복 판사와 같은 정의로운 판사는 반드시 사법부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진짜 풀파워는 11월부터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